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박재성입니다. 오늘의 스피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을 다시 한번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의치상이 파절되었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원인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인공지능 파절 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떤 원인이 생겨서 발생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은 두 파트로 나누죠. 나비치 제작 파트와 수지의치 제작 파트로 나뉩니다. 기억하시나요? 나비치 제작 파트와 수지의치 제작 파트가 나뉘어서 다른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점. 수지의치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비치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나비치의 제작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형이란 게 필요하죠. 네, 인상을 체득하여 영구 모형을 혼자 구강 내에서 체득을 해냅니다. 그 영구 모형을 체득을 해내면 바로 보철물을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구 모형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 총이치란 보철물은 환자 개개인에 맞춰진 보철물이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트레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 환자 개개인 구강에 맞는 깊은 보더 부위까지의 미세한 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 트레이를 영구 모형상에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서 다시 그 작업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개인 트레이를 이제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영구 모형상에서 그 디자인 선을 긋고 외형선을 따라서 레진을 정리해주고 남은 여분의 레진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손잡이의 각도는 상악은 45도 그리고 하악은 90도로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개인 트레이가 완성이 되면 보더 몰딩과 박싱을 통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해주는데, 보더 몰딩과 박싱의 목적은 작업 모형 체득을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보더 몰딩을 하는 이유는 그 미세한 부위의 변형 부위를 얻기 위해서 보더 몰딩을 하고, 그리고 변형 부위의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것, 보더 몰딩을 해주는 것이죠. 왜 보더 몰딩을 해주느냐? 저희 총이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지를 변형 부위에서 얻기 때문에, 변현을 잘 미세하게 재현을 모형상에서 시켜야 저희가 완성된 보철물도 유지가 좋은 보철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더 몰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 몰딩과 박싱을 통해 탄생하게 된 모형인 작업 모형을 통하여 이제 보철물 제작에 들어가는데, 보철물 제작 첫 번째 단계 기초상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기초상은 최종 의치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종 의치상은 곧 보철물이기 때문에 이 기초상의 그 성패가 최종 의치상의 성패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초상에서는 일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디자인 한 외형선까지는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더 해주려야 하냐면 뭘 해드려 기초상을 만들어냈으면 하악과 상악의 일률적인 두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교합제를 만드는데, 교합제를 만들 때는 그 규격에 맞게 상악은 높이가 변현에서 22mm, 하악은 변현에서 18mm. 그래서 교합을 시켰을 때 총 40m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합제의 역할은 인공치 배열의 기준점과, 그리고 이제
환자의 악강 기록을 체득할 수 있고, 그리고 교합 고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자면 이제 인공치 배열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네, 그리고 규격에 맞게 교합제를 올려야 된다는 점 잊지 말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합제가 다 올라갔으면 인공치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인공치 식립에는 상악법과 하악법이 있는데, 이거는 술자의 편리함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하지만 하악법을 진행하였을 때는 순서대로 상악처럼 전치부를 배열하고 구치부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부를 배열하고 구치부를 배열할 때 제2소구치를 가장 나중에 배열하여 공간을 형성해 준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공치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인공치 배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치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치은 형성을 해줍니다. 왁스를 한 겹 더 붙여서 치은 형성을 해주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나비치 매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비치 매몰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몇 차죠? 네, 1차, 2차, 3차로 매몰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매몰이 끝나면 이제 이 함 안에 있는 왁스를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보일아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왁스워시를 해주면 그 모양 주형이 남아 있겠죠. 그 주형 안에 이제 레진을 전입해야 되는데, 그 전에 레진을 혼합을 해야죠. 레진의 혼합은 부피비 3대 1로, 분말과 용액 비가 3대 1로 혼합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갈 때 전입이 될 때는 병상 상태에서 전입이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렇게 전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죠? 프레스를 통해 시압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시압, 가하는 압력의 그 프레스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를 다 하면 이제 운성을 시켜야겠죠. 운성을 다 끝마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나비치 부분은 끝나고 수지의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수지의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리마운팅을 시켜서 선택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고, 교합 조정이 끝나면 이제 연마와 다듬질을 통해서 의치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제작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의치상이 파절되었을 때. 의치상이 파절되었을 때는 네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기공 과정의 결함, 교합 불량, 적합 불량, 환자의 부주의.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의치상이 파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치상이 파절되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의치상이 파절된 거는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이 있는데, 단순 파절에서는 의치상이 두 조각이 난 거를 말하고, 복잡 파절은 두 조각 이상이 나 있는 조각을 말하는데, 만약에 복잡 파절의 경우 조각을 찾지 못한다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수리가 불가능하느냐? 베이스를 만들어서 수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각이 없다면은 베이스를 만들기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단순 의치상 파절일 경우를 설명해 드릴 텐데, 만약에 두 동강이 났다 하면은 일단 먼저 매트릭스를 떠야겠죠. 석고 매트릭스를 떴으면 이제 그것을 해야죠. 깨진 면을 덴처버로 살짝 갈아줍니다. 하지만 이게 화학적 결합인 같은 레진을 사용하긴 할 거지만, 더 좋은 결합력을 가지기 위해 기계적 결합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도브테일 컷을 더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도브테일 컷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자가중합 레진을 전입을 하는데, 자가중합 레진을 전입할 때 이거를 병상 상태에서 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중합 레진이기 때문에 흐름성 플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입을 시작했으면 그 스티키 상태에서 전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전입이 다 끝나고 중합을 하면, 다듬질을 하면 이제 의치의 수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인공치가 파절되었을 때
구치부가 파손되었을 때는 교합기를 이용하여 교합 조정을 하면서 인공치를 수리해줘야겠지만 전치부가 파손되었을 때는 전치부의 목적은 심미와 발음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교합기에 부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치부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일단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현면을 손상하지 않은 채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최대한 현면을 건드리지 않는 위치에서 인공치 부위를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결합을 위해 그 밑에 더 홀을 뚫어주고 인공치 안에도 유지공을 뚫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치 유지공을 뚫을 때는 조심해서 뚫어야 되죠. 이게 바로 뚫어버리면 인공치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비스듬히 라운드벌을 이용해서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계적 결합을 주고 그 안에 자가종합 레진을 똑같이 흐름성이 있는 상태, 스티키 상태에서 주입을 시작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인공치 수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네, 간략하게 이제 송이치의 전 제작 과정과 의치상 수리 그리고 인공치 수리 과정을 스피치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중간고사 시험 모두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번꼴제 모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